자, 이거는 지금 엑셀 화면이고,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둘 다 이제 사인 곡선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엑셀 자체 내에서 그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엑셀 안에 들어있는, 엑셀에 보면은 이렇게 파이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잖아요. 이거는 이 파이썬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엑셀에서 직접 그린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엑셀로 이렇게 편리하게 빨리 그려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코딩을 좀 해야 되지만 파이썬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엑셀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하고 파이썬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 두 개를 한번 동시에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경우에 또 쓸 수 있는 건지,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쓰는 게 좀 나한테 유리한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겸 해서 이런 사용 방법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을 열고 엑셀에서 사인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X축을 넣고요. 요 B열에는 Y축을 넣어보겠습니다. Y축은 sin X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sin X라고 주고, 그러면은 0에서부터 보통 X축이 한 사이클을 돌려고 하면 2파이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360도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값들을 이제 여기서 좀 정밀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이쪽에서 한번 만들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만드는 취지나 방법을 알면 그냥 여기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전 설명을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만들고 이제 이쪽에 집어넣어 보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파이니까 2까지 가야 되겠죠. 그 간격이, 이 숫자의 간격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x의 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더 곡선이 더 정교하게 나올 거고, 이 x축의 간격이 넓어서 찍어줄 수 있는 점의 숫자가 줄어들면 곡선이 좀 투박하게 나오겠죠. 물론 이제 엑셀이 알아서 쭉 자동적 연결은 해주긴 하지만 좀 이게 적당하게 값을 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너무 또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너무 적게 하면 우리가 뭔가 구간을 제외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0부터 시작해서 0.1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0.2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0.2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2파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또 뭐 입력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파이 값을 곱하면 여기가 2파이 값이 나오겠죠. 여기는 파이가 되고 2파이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이 값을 곱합니다. 앞에 거에다가 곱하기 파이는 3.14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원래 파이를 구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라고 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야 입력하는 규칙이 되기 때문에 엔터를 치고, 그럼 곱해진 값을 아래로 쭉 복사하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실제 2파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x 값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복사를 하고, 이렇게 복사하지 말고 값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수식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요 영역을 오른쪽 마우스 키로 이렇게 잡아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띄고 여기에 값으로 복사. 그렇게 되면 이제 X축 구간에 이런 점들이 찍혀 있는 거고, 21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사인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사인 함수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여기까지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곡선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쭉 선택한 다음에 삽입해서 이쪽에 산점도에서 분산형 차트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 곡선을 그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인 곡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다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학책에서 보는 사인 곡선이 그려진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나 더 한 게, 예를 들어서 요쪽이 파이가 되고 여기 2파이가 될 테니까 2분의 파이 부분에서 여기에 1에 이르는 여기다가 점선을 하나 그리고 싶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의미로 x1, y1이라고 일단 이름을 줘보고, 이거 뭐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어떻게 채우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일 때 0, 2분의 파이일 때 0.5, 2분의 파이일 때 1인 그런 점들만 여기 모아놓으면 되겠죠. y 값이 0일 수도 있고 0.2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정교하게 해주면 더 많이 해줘도 돼요. 뭐 2.5씩 해도 되고요.
25%씩 해도 되고, 그냥 뭐 계산하기 좋게 0.2씩 올려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까지 가는 거예요. 간격을 주고, 근데 X축은 X축 값은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요 값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해서 2분의 파이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를 요까지 복사를 해주게 되면 X는 같은 자리인데 Y 값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선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해서 이쪽에 계열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축 이름은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제가 의미로 수직선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적어주고요. 자, X 값은 요거고, 자, Y 값은 요게 들어가면 안 되고, 다시 요걸 해서, 자, 이게 엑셀 버전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제가 지금 현재 엑셀에서 그 기능을 쓰면 엑셀이 일단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복구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들어있는데 요 작업을 하면은 Y축의 값을 넣으면은 엑셀이 종료돼 버립니다. 이건 약간 버그인 것 같고 다시 편집을 눌러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되죠. 두 번째 하면은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선이 이제 쭉 그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쪽에 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직선이고 요거를 뭐 점선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선으로 바꾸고 싶다면 서식을 누르고 윤곽선에서 여기 대시의 종류를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해서 여기 계열을 추가하면 요거 작업하는 동안에 특히 여기 계열 Y 값을 집어넣을 때는 엑셀이 한번 닫혀버립니다. 그 경우에는 자동으로 복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복구됨이라고 나오죠.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버전이 바뀌면 뭐 개선이 돼서 살아나겠죠. 제가 쓰는 엑셀인 경우에는 좀 그런 오류를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럼 요거를 뭐 나름대로 편집을 이쁘게 하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엑셀에서 사인 곡선을 그릴 수 있고 그 안에 선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0, 1, 2로 나오고 이쪽에 뭐 우리 수학책에 보면 여기는 파이, 2분의 파이, 여기도 2파이로 나와야 되고 그림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엑셀에서 사실은 구현하기가 조금은 이제 힘들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완벽하게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번에 엑셀에 새로 생긴 요 파이썬 기능을 이용하면 이 파이썬 삽입 기능을 이용하면 파이썬 기능으로 요 사인 곡선을 그리면 지금 엑셀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제어를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하면서 사인 곡선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엑셀에 있는 요 파이썬 기능을 이용해서 요런 사인 곡선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파이썬한테 사인 곡선 그려줘 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인 곡선 그리는 수학 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시트를 하나 열고 자, 이쪽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파이썬 수식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파이썬 삽입을 누르든지 아니면은 뭐 는 하고 파이썬의 함수인 py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탭을 누르면 파이썬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간격을 넓히고 자, 이제 파이썬을 쓰는데 그냥 뭐 무작위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사인 곡선 같은 걸 그리기 위해서는 수학 함수에 해당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numpy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임포트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수식할 때 여러분 항상 파이썬 책 같은 거 보면 임포트해서 numpy를 보통 as np 이렇게 해서 항상 임포트를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이 엑셀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그런 거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엑셀에서는 주로 쓰는 패키지들을 이미 임포트를 자동적으로 다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2023년 8월 달에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임포트하는 그 라이브러리들은 어떤 게 있는지, 패키지들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as 그 익명까지 줄여서 쓰는 이름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다 이미 임포트가 돼 있어요. 보면은 이 그래프 그리는 이쪽 라이브러리라든가 수학, 그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거, 이런 게 요 5가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있고 인풋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이거를 쓸 때에는 이쪽에 인풋 구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가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그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릴 거는 사인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을 정의하고 이제 Y축을 정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변수를 그렇게 쓰는 건데, X축은 우리가 넘피는 MP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MP를 치면은 밑에 이렇게 MP라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르는 게 X축은 어떤 식으로 쭉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 그럼 이제 라인 스페이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라인 스페이스를 집어넣고, 여기도 자동으로 뜨려고 그러면 여기 라인까지 하면 요거죠, 요거. 탭을 누르고 이제 괄호 열고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0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2파이까지 할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mp 함수 중에 있는 파이 값까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요 파이가 있죠. 요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은 0부터 2 곱하기 파이까지 할 건데 중간에 점을 100개 정도는 찍어주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는 너무 작은 거고 100개 정도 점을 찍고 거기에 매칭해서 y 값을 MP에 있는 함수 중에 sig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x 값을 sign으로 집어넣어서 그럼 넣어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플랫을 하고 점 찍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려야 되겠죠. 그림을. 요 PLT는 맵플랫 라이브러리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에다가 그림을 x하고 y에 대해서 그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요것도 이제 주의할 점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화면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커밋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엑셀에서는 뭔가 작업을 하고 이미지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쪽에 아이콘이 나오고 여기 클릭해서 결과 중에 뭘 보고 싶냐, 이미지를 보고 싶다. 이미지를 클릭했어요. 지금 안 나오죠. 칸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뭔가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위에 놓기 불러오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PLT에 show라는 거를 해야 이거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엑셀에서는 지금 단계별로 나타나는 결과를 이렇게 엑셀 시트에다가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0에서부터 6 정도 되죠. 3.14 곱하기 2니까 요 정도 될 거예요. 6보다 더 넘어간 부분까지 데이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까지만 해도 보여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제 파이썬에서는 요 PLT에 show 함수를 써야 됩니다. LT에 show 함수를 써야 돼요. show 함수를 써서 요거는 뭐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되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고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고, 이거는 셀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아 보여서 밖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엑셀에 최근에 생긴 기능이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요 그림은 안 나온다. 파이썬에서는 요까지 해야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뭐 X축이 뭐고 Y축이 뭐고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다가 만약에 X축의 이름을 적어주고 싶으면 PLT에다가 X축 이름이 X 라벨이죠. 네이블. X축 이름은 뭘로 할 거냐? X축 이름은 그냥 X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LT에 Y축 이름은 뭘로 할 거냐? 그 Y 레이블은 사인 X로 한다. 요런 식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그것도 작업을 할 거고, 다시 클릭해서 이미지를 보이게 하면 이게 나타난 거고, 요거를 바깥쪽으로 빼보면 이런 식으로 X하고 Y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이거는 사각박스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이제 원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러면은 요 축을 조정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림을 다시 그릴 때는
이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함수를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그리기 전에 XY를 그리기 전에 피규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캔버스를 제어하는 그 피규어라고 하는 객체를 쓰기 위해서 피규어에 해당되는 요거 뭐 이름 아무거나 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규어라고 하는 객체를 집어넣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축 엑시스라고 하는 이제 객체를 축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객체를 제어하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plt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이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일단 그림을 그릴 준비하는 거죠. 이거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x축의 그 위치를 보면은 x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x 방향으로 그림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y 방향으로 지금 두 개가 있어서 전체 네 개의 그림이 있지만 요쪽 선만 남겨놓고 요쪽 선은 위로 당기면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여기 AX가 요 그림 객체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AX에서 골격들을 스파인을 해서 레프트는 요거는 지금 이쪽에 레프트에 있는 거하고 이 바텀에 있는 거를 일단 제어하기 위해서 레프트에 있는 거는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요거를 셋의 포지션이 요쪽에 있네요 하고 요거를 제로 위치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AX의 스파인을 조절하는데 이번엔 뭘 바닥에 있는 거 바텀에 있는 거를 셋 포지셔닝을 하는데 위치를 지정하는데 요것도 제로로 한다. 자 이렇게 일단 해보고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에러 같은 게 나면은 이쪽에 에러가 났다고 얘기해 주니까 고치면 되는 거고 제대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제로로 갔고요. 아래에 있던 게 제로 방향으로 올라갔죠. 요 아래에 있던 게 제로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x, sin x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좀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선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요거 카피해가지고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트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셋 포지션은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는 포지션이 아니고 컬러를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컬러를 뭘로 하느냐. 빨간색 노란색이 아니고 없다. 그 다음에 이 바텀이 아니고 바텀의 반대말은 탑이니까 위에 있는 거. 탑은 다시 컬러를 이것도 다시 컬러가 되겠죠. C 이렇게 하면 컬러가 되니까 탭하고 이것도 나노로 한다. 그러니까 색깔을 투명하게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이겠죠. 다시 컨트롤 엔터. 그럼 이제 작동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온 거죠. 단계적으로 자 아래에 있던 게 중간으로 가고 그 다음 위에 있던 거 이런 거는 이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 그림이 이제 눈에 보이긴 좋지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수학책에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보통 보면 Y축은 그냥 1하고 마이너스 1만 보이면 되고 이 중간에 있는 0.25 이런 글자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1, 2, 3이라기보다는 여기 파이가 하나 있으면 되고 2파이가 있으면 되고 여기 중에 2분의 파이가 있으면 되고 여기는 2분의 3 파이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눈금의 위치를 눈금의 라벨링을 좀 수학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자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 수정해야 되냐면 이제 연이어서 컬러까지 했으니까 여기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거는 아까 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아까 안 지우고 했네요. 그러면은 자 요 AX라고 하는 객체에서 X축의 눈금, Y축의 눈금을 찍을 건데 이제 X축 먼저 해보게 되면 X축의 눈금을 찍는 거는 세팅하는데 그러니까 밑줄 하면 여기 X축에 해당되는 걸 X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 X에 해당되는 게 눈금을 찍을 거니까 일단은 여기 X틱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눈금이거든요. X축의 눈금을 어떤 식으로 찍을 거냐. 그럼 이제 괄호 안에 넣는데 이 함수니까 그 안에 눈금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이쪽에 눈금을 일단 찍고
눈금을 찍고 그 눈금에 글자를 찍을 거예요. 눈금 밑에 글자는 AX에 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X에 여기는 뭐냐 그러면 눈금의 레이블이니까 요 아래에 있네요. 요거 눈금의 레이블을 찍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위에 리스트하고 요 리스트를 여기도 5칸이면 여기도 5칸이면 여기도 5칸, 4칸이면 4칸 이렇게 매칭되게 쭉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단 0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있어야 되고 2분의 파이는 숫자니까 자 파이는 MP에 파이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거에 2를 나눈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mp.pi가 하나 있어야 되고 파이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3 나누기 2에 곱하기 해서 뭐 있었냐 그러면 np 함수에서 pi를 불러다 꽂아주고 쉼표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2파이니까 2 곱하기 np에 파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대괄호를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맞게끔 또 하나씩 0에는 0이라는 글자를 찍어주고 글자니까 0이라고 써야 되죠. 그 다음에 MP의 PI 나누기 2 자리에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죠. 글자니까 따옴표인데 그 안에 수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식은 달러 표시 안에 넣는 거죠. 이게 라텍스 함수를 쓰는 거예요. 분수기 때문에 프랙이라고 하는 걸 적어주고 이거는 이 중괄호 안에 쓰죠. 분자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자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파이가 들어가고 이게 그 파이라는 기호를 보여준다는 라텍스 문법이죠. 그 다음에 분모 자리에는 2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요 역슬래시는 요게 무슨 뭐 줄바꿈이나 뭐 탭 기호 같은 거 쓸 때 특수 문자를 표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요게 특수 문자를 표시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수학 기호를 표시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를 그대로 쓰라고 그래서 여기다 R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로 데이터다.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거를 해석을 해라.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수식이니까 항상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래다가 그 다음에 자 따옴표 들어가서 쓰는 거고 수식이니까 달러 기호가 앞뒤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파이가 들어간다. 그럼 역슬래시 파이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역슬래시 때문에 R이라는 거를 꼭 써줘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3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2분의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요 앞에 있는 걸 한번 복사해서 한번 써보죠. 요거를 복사해서 이 세트니까 카피해서 붙여넣는데 분모에는 2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3 파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요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2파이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를 복사해서 2 곱하기 파이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복사해서 들어놓고 요 앞에다가 요 파이 앞에다가 2자만 집어넣으면 이 다음에 파이를 그려라 이런 명령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작동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실행을 시켜보고 에러가 없고 이미지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안 불러왔어요. 그러면은 그림을 지금 안 그려줬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플랫 찍어주는 그 명령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플랫 이렇게 하고 X하고 Y를 일단 생성을 시키고 그림을 그려라. AT가 아니죠. AX죠.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나온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요런 거는 제가 함수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해보기랑 오타가 난 거겠죠. 제가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요것도 수식에서 쓰는 명령어인데 제가 그냥 글자처럼 쳐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역슬래시를 해줘야 돼요. 또 잠깐 깜빡깜빡. 그러니까 결과를 자꾸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역슬래시 하고 그러면 또 한번 확인해 보죠. 또 다른 게 틀렸을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니까 날리고, 그럼 요 상태가 다시 요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훨씬 직관적으로 보기 좋죠. 파이가 있고 이 파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y 값도 이렇게 눈금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y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ax 객체에 들어있는 물건 중에 뭘 세팅해야 되냐, 이제 y의 눈금, 그 ytx를 보고, 이 안에는 뭐라고 하냐면 3개만 들어가면 된다.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0, 1 부분만 일단 거기만 이제 눈금을 찍기로 한다. 그 다음에 AX에 set하고 Y의 눈금의 라벨을, 네이버를 이제 3개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3개니까 제일 처음에는 요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글자를 넣어주면 되고, 글자니까 큰 따옴표예요. 0인 경우에는 0을 집어넣으면 되고, 1인 경우에는 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는 뭐 수식 기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글자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대로 나오는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게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또 0이 2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약간 보기 싫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서 요 X축에 있는 0을, Y축에 있는 0을 지워보죠. Y축에 있는 0을 지우면은 요 0 부분을 이렇게 없애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따옴표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된 거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 0 부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0이 있는 그림에서 0이 없는 그림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갖고 와서 카피해서 아까 그렸던 거 옆에 놓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유사하게 일단 뭐 크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은 구현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요 모양이 요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중간에 점선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점선을 추가하는 명령어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원본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이쪽에 추가하죠. 이렇게 해서 추가하는데 뭘 할 거냐 그러면, 자, PLT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함수를 쓰냐 그러면 버티컬 라인, 수직선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V 라인이 있죠. 버티컬 라인즈를 그릴 건데, 요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일단 X축이 시작되는 위치가 MP의 파이를 2로 나눈 지점이 있고, 그 다음 이거를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넣는 게 컬러도 한번 넣어보죠. 그 컬러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놓고, 아까 빨간색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라인의 모양, 선 모양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큰 따옴표 하면 여기 보면 4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솔리드 한 거냐, 대시드 할 거냐. 이건 점선이죠. 선이 좀 큰 거고, 선이 좀 짧은 선들이 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거고, 대시닷은 이게 줄점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뭐 한번 해보면 되죠. 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괄호 닫고, 자, 컨트롤 엔터.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줄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수학식에서는 이런 그림은 이런 때는 잘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렇고, 다시 해보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대시, 이 점만 찍혀 있는 것보다 이 짧은 줄이 적혀 있는 거, 이것도 뭐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일단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그래서 이미지를 뽑아보고 참조해서 세리에 놓기로 해서 그러면은 자,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피해서 다시 이쪽에 이제 붙여놓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에서도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엑셀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런 그림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뭔가 필요한 거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좋은 모양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필요하다면 엑셀에서 그리는 것도 좋지만 파이썬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쓰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자주 쓴다면 이런 명령어들을 뭐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대화형 인공지능 같은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제 하나씩 필요한 기능들을 물어보면서 코드를 제안을 받아서 써보면은 이런 그림들을 좀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